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요즘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뭐 저물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도 11월 이제 중순에 드디어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하루도 한 명도 안 죽은 날이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명도 사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브라질은 현재 2차까지 다 접종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50일 지나고 나서 3차 접종까지 모두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최소한 이제 상파울루 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니 저도 이제 2차 화이자 맞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30일 정도 있으면 또 3차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세에서 또 12살까지도 이 코로나 이 백신을 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접종률이 높아서 그런지 이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봄과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까 날씨도 풀어지면서 이 바이러스 뭐 활동이 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제가 먼저 보는 이제 북반구,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 여름엔 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인데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이 이제 거의 다 전부 이제 개방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마스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게 변한 이런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경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뭐 당연히 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뭐 50%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도 오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오히려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 삼중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는 이제 활발히 이제 회복해야 된다고 할까요? 근데 성장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2년 동안 뭐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 이런 물류도 다 끝났고, 또 뭐 다른 나라 똑같이 뭐 생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업계라든가 뭐 버스 운전수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라든가 주방 보조라 없습니다. 왜냐면 1년 반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찾으려니까 다시 없어졌고, 아무나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삐그덕 거리는 것 같지만 경제가 활성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동영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나면은 이 브라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석권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치죠. 왜? 주위의 경쟁사가 다 무너졌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이 시장을 석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한인사회에서도 장사가 되게 잘 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주위 가게들은 이제 많이 닫은 것도 있고요. 시장이 이제 재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뭐 종교 활동이나 이런 모임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주말만 되면은 이 한인촌에 가보면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오고 이제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신 분이, 야, 쟤네들 마스크 안 쓰고 지금 뭐 저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앞에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브라질이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한국에 가신 분들 중에 이야기를 제가 또 다시 또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잠깐 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3월부터 갑자기 이제 문을 닫았는데 3월, 그러니까 격리로 영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동안 못 하게 되고, 뭐 7월 달에도 일부 풀어주고 8월 달에 이제 풀어주고 하는데, 이 4개월, 5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사업을 하던 분, 또 한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들이 뭐 아시겠지만 요즘엔 누가 다 현찰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합니까? 이게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월세도 못 내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뭐 이게 이중고 삼중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브라질과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점, 뭐 삶의 스타일, 이런 뭐 실생활비 이런 걸 제가 몇 차례 만드는 이유는 브라질이 안 좋다 망했다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1센트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브라질이 안 좋다 나쁜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상 못 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곳에 저한테 질문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여기 오면은 다 되는 줄 아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한 3천만 원만 가지고 오면은 이곳에서 그냥 대고를 짓고 살 수 있는 것, 이곳에서 내가 뭐 가게만 하나 내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여기서 어떻게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요. 일자리를 얻어도 월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낮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한국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이민에 대하여 정의를 몇 번 내렸고요. 본국으로 귀환하는 우리 한인들의 삶도 다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만 가지고 가서 그냥 잠시 있던 분들은 2년 안에 영주권자는 외국에 나갔다 의무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몇 분은 뭐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일을 하려면 당연히 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주권 반납하고 가셨는데 살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한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브라질을 다시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한국에서도 뭐 사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경쟁이 심하고요. 뭐 날씨도 그렇고요. 또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풍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음 속 터놓고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한 이제 소외감을 느끼며 이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모든 식구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뭐 가시는 분, 뭐 아이를 두고 부모만 가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식과 가족과 또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게 좀 삐그덕 되면서 이제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많고 어찌됐건 이게 뭐 한국으로 꼭 가는 게 꼭 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또, 뭐, 브라질은 뭐 완전히 안 좋다라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그래도 이곳에서 살면은 어떻게 먹고 살고 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가서 뭐 300만원 버니까 한국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1년, 2년 동안 일한 그런 거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 브라질에서도 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사장이니까 아침 9시에 뭐 8시, 9시 출근해서 이렇게 가게 놓고 직원들 두고 이렇게 지나다가 뭐 오후 5시 되면 문 닫고 주말에는 뭐 놀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활했었는데 이게 여기 안 되니까 한국 가셨잖아요. 한국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새벽에 일어나고 진짜 뼈 빠지게 일하니까 다시 돌아신 분이 몇 분은 아니네.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한 게 있으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주위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을 하던 그런 거 좀 바꿔서 아니 목숨 바쳐서 일하면은 이게 산 목구멍에 이 거미줄 안 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무엇이든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서 남아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했지만 닭을 튀기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벽에 6시, 7시에 일어나서 닭을 사오고 재워두고 그걸 또 튀기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걸 다 혼자 하다 보고 이제 밤에 10시, 12시까지 난 닭 튀기고 난 청소하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성공합니다. 여기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식의 삶의 스타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안 해도 살았을 거니까. 근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코비드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고요. 또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좀 사업 규모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좀 규모만 있는 것만 하고 싶고 나는 뭐 사장이고 회장급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요즘에 또 이런 코비드는 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 땅을 뒤집어 놓듯이 하던 이런 사태였기 때문에 뭐 자존심 이런 거 여기서 빨리 깨닫고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들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싼 돈과 시간 들여서 한국 갔다가 와가지고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제 죽을 듯이 이제 죽자 살자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이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 한국보다는 아마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오늘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걸 보편화시켜서 이 사람 생각이 뭐 잘못됐네 말했네 이런 식의 댓글 달지 마시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분이 많습니다. 너 내 욕하지? 그러면서 댓글 다는데 수준 낮아가지고요. 아니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제가 꼭 들으라 뭐 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꼭 일반화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를 꼭 좀 잊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 여러분에게 또 좋은 콘텐츠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